2010년대 이후 전국 도심권의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해질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2015년 기준 한국인의 과반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한국에 왔던 한 프랑스의 지리학자가 한국의 아파트를 보고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 때문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960년대까지만 해도 300만 명에 불과했던 서울의 인구는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1980년대 후반에는 1000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는데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주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된 땅에도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독보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파트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파트가 없는 지역을 찾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아파트가 세워졌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주거 형태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를 샀다는 것이 곧 사회적 성공의 의미를 가지게 될 정도로 아파트는 한국인들의 주거 문화 중 하나로 완전히 자리 잡았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을 넘어 외국에서도 한국식 아파트들이 고급 주거 공간으로 인정받아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는 처음 생겨날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현대 아파트의 모델을 처음 건축한 사람은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인데요. 그는 새로운 삶을 설계했다며 프랑스 마르세유의 현대 아파트의 모델이 되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을 선보였지만 비판과 비아냥만이 쏟아졌었죠. 서구 사회에서는 부를 축적하면 단독주택이나 고급 빌라에서 사는 게 당연시 되었던 만큼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과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모여 살며 도시 문제의 온상이 되는 빈민가 취급을 받았고, 자연스레 기피하는 주거 공간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콘크리트 공동주택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르 코르비지에가 바라던 새로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상승한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가 소득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한 주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대규모 아파트 주거 문화에 외국인들의 관심도 커져만 갔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한옥이라는 전통 주거 양식이 있었던 만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보다는 우리의 전통 건축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외국인들도 처음엔 한국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을 보고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곤 했죠.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졸레조의 말인데요. 처음 그녀가 서울에 방문했던 1993년 발레리 졸레조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아파트에 압도당한 그녀는 이를 연구해보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프랑스에서 이미 매력을 잃은 주택 구조인 아파트에 한국인이 왜 저렇게 열광하는지 의아했기 때문이죠. 이후 그녀는 동료들에게서 왜 하필 재미없는 한국의 아파트에 대해 연구하려고 하냐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그녀는 도시 계획을 연구하는 동료에게 서울의 지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는 한강변을 따라 세워진 아파트를 북한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기지로 오해하고는 한강변의 군사기지 규모가 정말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러한 동료의 반응을 보고 놀란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 아파트에 대한 연구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이 책에서 그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파트의 역사와 아파트에 대한 인식들에 대해 조목조목 다뤄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조사한 그녀의 열정이 대단하게만 느껴집니다. 과거 서구에서는 아파트가 빈민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발전함에 따라 한국의 아파트를 고급 주거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현재는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주요 IT 기업이 위치해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해 동남아, 중동 등 세계 곳곳에 한국식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동남아에서는 현대건설이 베트남에 건설한 1000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를 시작으로 이미 한국식 아파트가 고급 주거 상품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죠. 국내에서도 아파트의 장점으로 꼽는 보안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의 편의요소가 동남아 상류층에게도 큰 인기라는 반응인데요. 한국식 아파트의 높은 수준의 보안과 커뮤니티 시설 등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아파트는 카자흐스탄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주거 문화를 바꾸고 있는데요. 지난 2008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 지어진 우리 애플타운은 한국의 온돌 문화를 적용하며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사과를 뜻하는 알마와 아버지를 뜻하는 아티라는 알마티의 어원에 착안해 이름 지어진 애플타운은 한국에서조차 보기 드문 초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애플타운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복합단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고급 아파트와 오피스텔 3,500여 가구를 비롯해 호텔 및 상업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근에는 고급 주택가와 휴양소, 골프장 등이 인접해 있어 훌륭한 주거 환경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죠. 게다가 공사 전부터 현지 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는데요. 당시 우린건설 카자흐스탄 이행기 법인장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완벽한 마감과 빌트인 시설을 갖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몹시 반기고 있다며 특히 온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신기해하기까지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김밥, 김치, 잡채를 비롯한 한국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 패스트푸드가 아닌 한국의 김밥일 정도인데요. 현지인들에게는 드라마와 음식 문화를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됐던 한국의 주거 문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또 이미 동남아에서도 한국식 아파트가 고급 주거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한국 아파트 장점으로 꼽히는 높은 수준의 보안과 커뮤니티 시설 등의 편의 요소가 동남아 상류층의 니즈를 맞춰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 포스코 건설은 필리핀의 더샵 클라킬즈를 준공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외에서는 처음 선보인 더샵 브랜드 아파트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마감재를 적용했다고 알려집니다. 단지 내엔 인피니티 풀과 비즈니스 센터, 피트니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까지 갖추고 있죠. GS건설 역시 현재 한국식 아파트를 기본 토대로 실리콘밸리 자이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자이는 인근의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주요 IT 기업이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GS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교외의 단독주택에 주로 거주하던 미국인들도 이제 도심 거주를 더 선호하게 되면서 단지형 아파트가 점차 들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남아의 경우에도 행정관료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한국식 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GS건설은 이미 2011년 베트남 호치민의 자이 리버뷰 팰리스를 준공한 데 이어 현재는 호치민 남측의 야베 신도시를 신흥 부촌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총 1만 7천 가구 규모인 야베 신도시는 아파트에 1만 5,200 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밝혔죠. 하나건설도 이라크의 분당 규모의 신도시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2009년부터 시작된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는 약 10만 가구의 아파트와 294개의 병원 및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결과로 최근엔 첨단 스마트 시스템까지 적용한 스마트 아파트까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첨단 기술은 사물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부에서도 집안 내부의 조명, 가스, 도어록, 난방 및 세대 환기,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확인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밖에도 주차장과 공동 현관에서 입주민을 구별하는 안면 인식 시스템과 자이 AI 플랫폼 기술을 선보이는 아파트가 등장해 이목을 끌었죠. 첨단 기술이 접목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아파트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입주민의 편리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건설은 여러 가지 설계 방법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 아파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 덕분에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던 많은 입주민들은 기대감을 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주거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식 아파트가 대안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합니다. 한국식 아파트가 전 세계를 스마트한 신도시로 물들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